제목은 무슨 뜻이에요? 큰 산을 좋아해요. 투 김관식. 거산호 연작 중 하나로 자연 속의 삶에 대한 지향. 그럼 기본적으로 자연 친화 있겠네. 산에 거하며 살면서 산을 닮아가는 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담은 작품입니다. 제목에서 드러나듯 화자는 산을 아주 좋아해요. 산의 어떠한 점을 좋아하는지, 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산에 대한 화자의 마음에 대한 표현 방법도 중요하군요. 산이 세상에 어진 품성을 지니고 있대. 인격체야. 의인화되어 있어. 사물에 인격을 부여했습니다. 근데 산은 어때요? 너그러워해, 수하다, 목숨 숫자야, 오래 살다. 겸허하다, 모든 것이 그 품 안에서 자라납니다. 너의 품이 내 고향이다. 산을 의인화하여 속성을 드러내고 애정과 친밀감을 느끼고 지니고 있고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산은 훌륭한 성품을 지닌 존재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여기 밑줄 그면서 뭐라 그랬어? 자연 속의 삶에 대한 지향, 자연 친화라 그랬죠? 우리 조상님들 대대로 자연 친화에 관련된 노래들이 많았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뭐겠어요? 대상에 대한 태도가 같은 것은 산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기억을 대하는 태도가 같은 것은 좋아 죽겠어.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다. 밑으로 잠깐 내려오죠. 수능에도 모의고사 나온 적이 있나 봅니다. 자유시고 서정시고요. 상징적입니다. 의지적이야. 계속 산을 닮을 거예요. 어디가 있을까? 여기 산을 닮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전체적으로 자연 친화적이고요. 속세와 자연의 대비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산의 장점을 열거합니다. 의인법 사용해서. 역설적 표현이 있대요. 산에 거하고자 하는 마음. 네. 역설법은 늘 중요하니까 미리 체크하죠. 역설적 표현에다가 색깔 아무거나 칠해 놓고 위로 올라와서 여기지. 산에 살면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워하다. 널 보고 있으면 네가 그리워. 이거지. 완전 역설이죠. 뒤로 넘어가서 살펴볼게요. 산이 도대체 뭐길래 고요하고 너그러워 태고 쪽보다 항상 푸르러 왔어. 고요하고 너그럽고 변하지 않고 목숨수 오래 살아. 오래 살건 늙은이. 고집쟁이? 아니야. 연륜과 깊이가 있어. 가진 것을 모든 걸 갖고 있으면서도 자랑하지 않는 겸허함. 화자를 품고 있어 포근함과 포용력이 있습니다. 반면에 장거리, 시장거리는 시끄럽고 번잡해 매일 변해 가변성. 그래서 화자에게 있어서의 산은 화자를 품어주는 고향 같고 죽음 이후까지 나 여기 산에 묻힐 거거든. 반려자, 휴식처, 산처럼 살아야겠다 스승이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연과 속세에 대한 상반된 태도가 있어요. 화자는 장거리를 등지고 있어. 쳐다 안 봐. 내 뒤에 놔뒀어. 왜? 꼴배기 싫은 거지. 북으로 나 있는 창문을 열어 산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어. 그러니까 아저씨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 속세를 등지고 자연을 바라봅니다. 더 가까이 갈 거예요. 공간에 대한 화자의 상반된 태도.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 자연을 지향합니다. 여기에서는 밑에 나와 있는 표현법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나올 때마다 전부 다 찾아줄 거고요. 결국엔 여러 가지 표현법을 써서 산에 애정이 있어요. 그리워하고 존경합니다.
핵심 산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다. 앞으로 넘어오죠. 어차피 할 얘기 다 해서 또 금방 끝난다. 천천히 본문 보도록 하죠. 오늘 시간적 배경 가만히 살펴봤더니 쉼표를 사용해서 호흡을 조절합니다. 천천히 읽으란 이야기인 거지. 집중시켜 줍니다. 오늘 북쪽으로 된 창문을 열어서 장거리를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아 있는 것은 장거리 산 대조, 장거리 시끄럽고 번잡한 속세, 자연은 말 그대로 친화, 산은 자연, 괄호 열고 예찬의 대상. 장거리와 산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가 대조를 이루고 있음. 장거리를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은 이유는 사람은 맨날 변해 쌓지만 맨날 변해. 태고적으로부터 푸르러 온 산 아니냐. 산은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는 불변성, 다른 말로 항상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 아니냐. 사람은 변하지만 산은 늘 푸르러 왔다. 대조. 산이 아니냐. 저는 여기 서리법이라고 봅니다. 고요하고 너그러워 수하다 오래 살다 다른 말로 오래 살기만 한 거 아니야 연륜이 있어. 보옥 보물과 옥 아주 소중하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값진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랑하지 않는 겸허한 산. 내 마음은 원래부터 산을 사랑해 정서를 직접 드러내고 있죠.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여기에서의 산은 어떻게 나에게 깨우침을 주는 스승 같은 존재야. 산에게서 배우고 있지. 그 품에서 자라나 또 거기에서 묻힐 거야. 산에서 태어나 산에서 죽어 산에서 묻힐 거야. 죽음 이후까지 함께하는 나의 반려자.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이라고 하면서 일단 쓰여있는 표현법은 대구 대조. 자습서 430쪽.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그러니까 내 평생 and 내 죽음 이후에 쓰여있는 표현법 놓치기 쉽지만 낮과 밤이라고 하면서 밝고 어두운 거니까 이 정도면 명암 대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아아라히 아슬아슬하게 치솟아 뻗어 있어 다리를 놓은 산. 어머,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명사형으로 종결이 되면서 시상을 집약시키고 집중해주고 있지. 산을 강조해줍니다. 너의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 산 보고 너라고 불렀어? 의인법. 너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죠? 도노법. 내 품이 내 고향인 그리운 산아. 느낌표 꽝. 그리고 너라고 하면서 말 겁니다. 일단은 대화체. 산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친화의 대상. 미역취 한 이파리 상긋한 산내음새 후각적 심상 사용하죠. 그러면 앞에는요 전체적으로 시각적 심상이 훨씬 많았지.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워합니다. 일단 쓰여 있는 표현법 역설. 그만큼 네가 그립고 보고 싶고 좋아 이거죠. 산에 대한 간절한 사랑과 그리움. 꿈 같은 산의 정기, 맑은 기운을 그리워하면서 산다. 오,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군요. 라고. 그리고 하나 좀 제가 놓친 거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오랫동안 푸르고 고요하고 너그럽고 수하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산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여기 있네. 산의 장점을 들어 산에 좋아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요렇게 두 주 어디 있냐? 요렇게 두 줄을 묶어서 쓰여 있는 표현법 열거까지 해 놓으면 되지. 그러면 얼레벌레 431페이지에서도 이 얘기를 다 했다. 오른쪽 밑에 배운 애를 통해 산이 화자에게 깨우침을 주고 있다. 맞죠? 요 말은 외워둡시다. 왜냐하면 이게 옆 페이지 5번 문제 답이거든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자연에 동화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를 강조합니다. 그게 31페이지 5번 답이지. 이렇게. 됐을까요? 뒷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장거리는 인간 세상 번잡해. 산은 장점이 엄청 많아. 어떠한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까? 장거리에는 부정적, 산에는 긍정적. 다음 식구. 산에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꿈 같은 산정기를 그리며 산다. 역설. 역설을 통해 산에 대한 애정과 자연의 삶을 간절히 원해요. 자연에서 살기를 원하고 거기에서 배우고 닮아가기도 원해요. 이야기. 밑으로 내려오면 윤선도의 만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총 5수로 된 연시조인데 그 중에 한 수만 6수지 떨렁 하나만 나와 있어서 좀 찜찜해서 오늘 드리는 교재에는 만흥 다 넣어놨어요. 걔네 한번 훑어는 볼 거야. 이렇게. 잠시만요.